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네, 옵션 만기를 맞은 오늘 프로그램도 차익 중심으로 630억 원 넘게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심리적 지지선인 1950선이 꺾였음은 물론이고 현재는 120선인 1945선에서 조금 올라온 1946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 한때는 1938선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이래저래 시장 분위기 참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참 많으실 텐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십시오. 013-3366-0110번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 최고의 전문가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님,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02-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참 밝으신데 오늘 장 분위기가 참 좋지 않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지금 이게 손익분기에 이제 드디어 와가지고요. 네, 지금 딱 손익분기에 오셨어요. 네, 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들고 계세요? 네, 네. 저기 자동차 부품주 네. SL이요. 자동차 부품주 SL을 19,500원에 20%예요. 19,500원에 20%. 네. 지금 뭐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점이 지금 궁금하신가요? 추세가 좋았어요. 네. 사실 2달을 고생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추가 매수해가지고 또 이 가격으로 맞췄는데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장에도 센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홀딩하는 게 정답인지 좀 그렇죠.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많이 그래야 될것 기다리셨는데 같았어요. 예,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5월 엊그저께는 뭐 2만 원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네. 지금은 그래도 0.2% 이런 장에서 강보합권에서 19,850원인데 네. 뭐 다른 주식들은 괜찮습니까? 이 주식만 좀 많이 이제 손익분기점이 올라왔나요? 네, 아니 뭐 오니가 IPS도 그대로 좋았어요. 가지고 갈 거고요. 네. 예, 뭐 아시아나항공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예, 항공주는 그렇습니다. 요즘 주춤하니까 원익과 IPS는 네. 흐름이 좋아서 다른 네. 주식들은 이익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좀 배워야겠습니다. 예, 공부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점 한번 눈여겨봐서 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명식 네. 전문가님이 풀어주실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L 지금 손익분기점까지 왔는데 팔아야 네. 될까요? 더 사십시오. 네. 일단은 뭐 수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요인은 아무래도 뭐 실적 개선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SL의 경우에는 뭐 현대차 그룹으로 절대적으로 뭐 매출 비중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작년도죠. 작년도에 그 가파른 그 주가 하락, 작년도 뭐 7월 달입니다. 일단 뭐 3만 원대에서 주가 하락이 이루어진 이후 계속해서 뭐 2만 원대 전후에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현재 그 최근 들어서 그 뭐라 그럴까.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그룹 관련주들이 그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그 상승 속에서도 부품주들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소의 왕따를 당했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가 그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매수하신 가격대에 전후해서 일시적으로 등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개념치 마시고 계속 그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현재 그 차트를 보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향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승한다면은 단기적으로 그 22,000~23,000 원대 전후에서 그 매물 공백이 그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거래량이 활발히 그 전개되겠죠. 그렇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22,000원, 3,000원 대에서 진통 과정이 전개되겠지만,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적어도 그 장기 이동 평균선이 23,000원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다시 한번 현대차 그룹의 그 상승 동력과 맞물리면서 25,000원 이상의 상승 흐름도 그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2,000원에서 23,000원, 중기적으로는 25,000원까지 보시고요. 그 SL의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작년도 매출액이 4,000억에서 금년도 6,000억까지 그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도 전년도 대비 그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의견 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 보고 계시니까 좀 부럽습니다. 네, 다음 또 문자 한번 받아볼 텐데요. 3332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참 걱정 많은 주죠. 화학주, 호남석유. 28만 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셨습니다. 뭐 전반적인 게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화학주의 또 업황 현황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하창봉 팀장님이 한번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주식하시는 분 중에서 화학 섹터 갖고 있는 분이 제일 체감 지수는 꽁꽁 얼은 겨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호남석유 그러면 이제 롯데그룹의 종합 화학업체가 되겠죠. 근데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많은 영향도 차지하고 또 향후 성장도 많이 하는데 역시나 실적적인 부분에서 보니까 1, 4분기에 매출은 한 3조 8천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20% 감소를 했는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은 60%가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전방산업이라든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거. 그리고 또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자체가 제품은 얼마나 정가되는지 그런데 보통 우리 스프레드 마진이라 그러는데 스프레드 마진이 확대가 돼야 수익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계속 축소가 됐다는 거죠. 음식료종과 반대입니다. 음식료종 같은 경우는 원재료 상승 부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물, 소비자, 상품과 바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한 것이고 화학업종은 오히려 그것이 축소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1, 4분기 영업이익도 한 2,200억 정도 조금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 주가가 40만 원 하던 게 30만 원 갈 만한 게 이유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2, 4분기 된 전망도 우리 뭐 모두가 알 겁니다. 조금 경기 안 좋다 그러면 제일 먼저 데미지 입고 부정적으로 보는 섹터가 화학 섹터인데 역시나 영업이익 자체가 한 2,700억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1, 4분기보다는 조금 줄 것 같습니다만은 이 3천억 이하의 영업이라 그랬을 때는 호남석유 사실 30만 이상 가기는 힘든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거 보니까 호남석유에서 하는 그게 이제 에틸렌이라 그러죠. 이쪽 부분도 조금 실적이 부진하고 또 계열사 KP케미칼이 있는데 그는 PTA입니다. 테레프탈산이라는 화학 쪽인데 그쪽 부분도 미진하다 보니까 그냥 안 좋은 소리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최근 가격 흐름하고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 2월 9일 정도에 한 40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이제 한 28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25만 이탈 이후에 나오는데 이 반등 흐름 자체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 다시 한번 1950포인트 지지한다면 그래도 약간 단기 바닥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 있다 보겠습니다. 조금 주봉으로 보면요. 제가 좀 설정을 해놨는데 조금 전에 실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확실하게 한 35만 원 정도가 호남석유화학에 예전에 그 전에 차화정 랠리도 있었습니다만은 약간은 상단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섹터에는 펀드가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호남석유까지 ELS 설정됐는지는 체크를 안 했습니다만은 보통 그 워낙 2010년도 11년도 차화정이 잘 갔었기 때문에 ELS 물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35만 원 정도에서 만약 20%가 빠지게 되면은 제가 계산적으로 28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작년 10월에도 28만 원 정도에는 반등을 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짧게 보면은 28만 원 정도에는 반등을 했었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올라온다 그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28만 원. 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랑 그 일명상통하는 가격인데 요 정도 올라올 때 바로 팔지 마십시오. 딱 분위기 보고 어차피 이런 섹터는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밖에 없는 상태에서 주가는 쉽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28만 원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만약에 거기서 상승 탄력이 됐었을 때는 최소 30만 원 전후에서는 그래도 안 좋은 게 실적 전망이니까 한번 정리해주는 전략 현재는 보유하시고요. 28만 원 이상에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30만 원 전후에 청산하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학주 이래저래 참 말썽이 많은데요. 그래도 저희 전문가님 말씀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문자가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글을 남겨주신 분인데요. 종목은 한라공조입니다. 매수가가 22,95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어떻게 뭐 더 가져가야 될까요? 전반적인 게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명식 전문가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그 한라공조의 경우는 뭐 성장주이기보다는 뭐 가치주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그 매입 비중이 뭐 80%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우량하고 그다음에 그 공조 부분에 있어 마켓쉐어 1위 부분이긴 한데 상승 탄력은 다른 부품주에 비해 뒤처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 비중도 뭐 50%라고 하셨는데 이를 감안해서 투자 비중을 확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한라공조의 경우에는 그 금년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현대차그룹과 해외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 이로 인해서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소폭 하락은 했지만은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22,000원대 전후를 해서 바닥을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거래량 증가와 함께 좀 더 실적이 개선된다 하면은 단기적으로 23,000원이죠. 장기 이동 평균선이 200일선 이하였는데 23,000원대를 돌파한다면은 25,000원, 6,0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역시 21,000원대 전후에서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강한 그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보시면은 그 추세선이 저점에 와 있습니다. 적어도 뭐 5월 달을 분기점으로 해서 윗방향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단은 25,000원대까지 그 보시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저희 어머니 목소리랑 비슷한데 어머니는 아니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계세요? 고려 아연인데요. 네, 고려아연이요. 네, 40만 1,500원에. 네, 40만 1,500원에 20%요. 예. 네, 고려아연은 최근에 금값이 떨어지면서 주가도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시세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좀 걱정돼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리셔서 좀 예.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거나 그래도 예. 매수가 근처까지는 와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강한 업종이고 또 강한 종목이니까요. 종목 네. 믿으시면서 조금 더 저희 전문가님께서 한번 풀어주실 텐데요. 네네. 저보다는 저희 전문가님이 더 잘하시니까요. 한번 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하창범 팀장님, 고려아연 최근에 금값이 하락하면서 계속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근데 고려아연은 아마 투자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은 약간은 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국제 금 가격과 많이 연동이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고려아연의 매출은 사실 아연이 한 45% 차지합니다. 이제 그 아연 가격 자체도 사실은 근데 국제 금 가격과 거의 일맥상통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농담 삼아서 고려 아연이 아니라 고려 금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국제 금 가격 자체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잠깐 제가 국제 금 가격 흐름을 보여드리면 지금 보는 화면 이제 미국 나이맥스 뉴욕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미국 그 온스당 금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1,600달러 정도, 50달러 정도 있던 그 금 가격이 최근에 1,600달러가 이탈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원자재주, 비철금속 관련주인 고려아연이라든지 풍산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다. 폭락이 아니라 급락을 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금 가격을 한 번 더 조금 더 봐드리면 이거는 이제 금 가격의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확실하게 2008년도 한 뭐 온스당 900달러 하던 금 가격이 1,900달러까지 많이 올랐죠. 근데 많이 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국제 금 가격의 상승세는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어떤 유로존 위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속주에 대한 상품주에 대한 약세가 나왔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 보니까 뭐 매출은 한 1조 3천억 1사분기 영업이익도 한 2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1사분기 실적이 그렇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조금 감소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어저께 한 8% 빠진 거는 이제 국제 금 가격 자체가 아까 보셨듯이 확 폭락을 하니까 투신 쪽에서 66,000주 정도 손절성 물량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빠졌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월봉을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조금 전에 본 그 금 가격 흐름과 마찬가지로 고려아연도 장기적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 종목이 바로 돌아설라 그러면은 아까 보셨듯이 금 가격 자체가 다시 한번 1,600들 이상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근데 이 부분은 언제 해결하느냐? 유럽 위기가 조금 진정돼야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고려아연 주가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시장은 이 고려아연을 금 가격과 연동시키면서 반영하기 때문에 최소한 5월달, 6월달까지는 조금 박스권 뭐 하단이라 할 수 있겠죠. 40만 원 밑에 놓을 가능성이 많고요. 약간 그 해결 문제가 잘 해결되고 시장에서도 6월 정도 되면 미국에 조금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여름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합니다. 그래서 여름까지만 조금 불안하게 보시고요. 조금 더 저는 가져가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 작업 여력이 되시면 사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
금 가격이 올라와야 올라가는 거니까 사람 말씀은 안 드리겠고 갖고 있는 주식에 한해서는 뭐 보유 의견도 나쁘진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서 시청자님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목 다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인내하셔서 여름까지 가져가는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이렇게 종목 상담 이어가시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754번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어요. OCI 머티리얼즈 최근에 하락세 이어가면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 하는 것 같은데요. 임혁시 전문가님께서 한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OCI 머티리얼즈의 경우 일단 모노실란이 주력 업체이긴 한데 매출액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황도 안 좋은데 최근 들어서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모노실란이 1,500만 톤 생산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6천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1위 업체인 REC가 공격적인 가격 하락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회사인 다우코닝이 이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노실란 시장의 경우에는 업황도 안 좋고 공급 과잉도 그다음에 경쟁사가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OCI 머티리얼즈가 어느 정도 마켓 셰어와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업황 회복이 빠르게 전개되기까지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차트상 저가 메리트가 발생은 했겠지만은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무릎에서 사는 그러한 업황 개선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4월 말 5월 초 투매 물량이 전개되면서 활발히 물량 소화 과정이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6만 원대가 다시 한번 저항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만 원대 아니면은 4만 5천 원대 전후에서 바닥을 다진다 하더라도 역배열에서 상승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로는 6만 원대 가격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하락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 시점은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이제 하창무 팀장님께서 풀어주실 텐데요. 저희 문자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매수가가 4,860원에 비중이 60%라고 하셨는데요. 하창무 팀장님이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가격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예. 4,860원이 이게 될 수가 없는 가격대인데 아마 조금 오차가 있었던 것 같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지금 아마 13,000원 하는 거 이 종목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대표적인 지수 관련 ETF가 되겠죠. 지금 ETF 같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투자 성향 따라 다른데 삼성전자 살 자신은 없고 지수는 올라갈 것 같다 싶을 때 사실 지수에 베팅하는 기법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그냥 이론적으로는 지수가 1% 오르면은 코덱스 레버리지의 주가는 2%가 오겠죠. 레버리지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보통 이제 반대 종목이 인버스가 있는데 인버스는 지수가 1% 내려가게 되면은 그 종목의 가격은 1%가 수익이 나겠죠. 예, 그런 내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 종합 주가지수 베팅입니다. 이거는 종합 주가지수 베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일단은 그것 자체는 제가 어떤 한 가지 레버리지 이야기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ETF를 투자하신 보신 분들은 현재가에서 이상하게 처음 보는 화면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화면 확대해서 보여드리겠는데 크게 중요한 것이요. 물론 지수는 코스피 200을 트래킹합니다만 추적 오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코덱스 레버리지 제가 보고 있는데 추적 오차율이 0.40, 계리율이 0.13이라는 상단의 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지수가 1% 오른다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2% 오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코스피 200을 트래킹을 하는데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빠질 때는 더 빠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ETF 상품 같은 경우는 통상 단순하게 투자하는 전략보다는요.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헤드 차원에서 약간 투자하는 전략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는 지수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1950선 일단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가져가 보시고요. 오늘 버냉키 의장의 어떤 연설이라든지 금요일에 예상되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조금 좋게 나왔을 때는 오늘 형성했던 121선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이 종합주가지수가 잠깐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의미를 두면서 조금 더 보유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보유하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차분하신 거 보니까 종목이 조금 신통치 않은가 봐요. 네. 아, 제가 맞췄습니다. 장 분위기가 참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가요? 시그네틱스인데요. 네, 4,020원에 20%거든요. 시그네틱스를 4,020원에 20% 매수하고 계세요. 예. 예. 네, 현재 시그네틱스 3,805원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가지고 있는 데가 한 6개월 정도 돼간 것 같는데요. 네, 너무 조금 오르다가 밑으로 빠져버리고 해서요. 네, 이게 요즘에 좀 지수도 많이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가서 매도를 해가지고 밑에서 또 잡아야 될지 손절가도 궁금하고 이래서요. 네, 그래도 6개월 정도 가지고 계셨으면 좀 주식을 투자할 때는 바로바로 단기적인 좀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성향이신 것 같아요. 이제 밑으로 이제 빠지다 보니까는 손절을 못하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종목이 몇 개 있는데 다 손절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다 빠지다 보니까는 예, 계속 들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주식이 오를 땐 모르지만 내려갈 땐 참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주식 초보인데요. 예, 네, 그 점 함께 저희 이명식 전문가님이 한번 풀어주시겠습니다. 예, 좀 네. 잘 좀 부탁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시그네틱스 6개월 정도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게 지금 좀 더 떨어져서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그 시장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행히 그 시그네티스가 그 작년이죠. 작년에 그 상장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수하신 가격대 4,000원대 전후에서 뭐 한 1, 2년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 그 업황이라든가 적정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뭐 단기 저점으로서는 뭐 3,000원대, 고점으로는 5,000원대 그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그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그 하반기부터는 뭐 MCP 부분, 그 시그네티스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AP 부분이죠. 예, 스마트폰 이쪽 부분에 대한 그 매출 증가가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수입이 단기간에 그 급속도로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현재 그 4,000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4,000원대 저항만 돌파한다면 다시 뭐 4,5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겠고요. 그렇다면은 그 현재 가격대 3,800원대 전후에서 진통 과정을 겪는다면은 투자 비중을 한 뭐 10% 정도 늘려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뭐 실적 개선이 확보될 수 있는 업황이 IT, 장비, 소재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해외 매출처를 그 확보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거래량만 그 증가해 준다면은 뭐 4,500원까지도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전개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마음 고생하신 거 2, 3개월 더 고생하신다면은 수익률 좋은 수익률 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문자는 하찬봉 팀장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종목은 LS 산전이고요. 매수가가 7만 원에 비중이 60%입니다. 1년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는데요. 저도 주식 초보인데요. 이렇게 주식을 1년 갖고 있는다는 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잘 참으셨는데요. 또 이익을 보면서 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좋다고들 많이들 하세요. 이 하찬봉 팀장님께서 좀 한번 풀어주시겠습니다. 사실 뭐 주식 하다 보면은 이제 1년 이상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네. KT 같은 종목들 10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죠. LS 한전은 오늘은 일단 분위기 좋습니다. 한 3,000원 오르고 네. 있는데 사실 그 2월 달 정도 한 7만 원 정도 간 적이 있었으니까 그때 아마 조금 또 고민하셨을 겁니다. 아마 저라도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자 말씀드리겠고요. LS 산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변압기죠. 예, 맞습니다. 국내 변압기 점유율 1위 업체고요. 또 하나 미래성장 모멘텀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라 그러죠. 스마트 그리드라 해서 뭐 전력난 이런 것을 컴퓨터 IT 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만약에 전력이 좀 많이 필요한 데는 기계적으로 보내주고 또 부족 많이 남는 데는 그것을 또 작게 보내주는 그걸 스마트 그리드 산업인데 사실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이 다
추진하고 있는 미래 어떤 전력 전 시스템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상승을 보이는 거는 그나마 기관들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실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1사분기에 한 7만 원까지 하던 주가가 6만 뭐 초입까지 내려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나 중국에서 전력기 판매 법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장사가 잘 안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사실 그 예전에 한 2007년도 정도에 서부 대개발 해가지고 계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약간 그 설비를 축소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 자체가 글로벌 기업에서 실적이 조금 감소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조금 나온 방등하는 거는 일단 최근에 저도 이게 느낌인데 LS 그룹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조금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다는 거 상당히 조금 소외받은 섹터에서의 반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또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보유해 주시고 투자 전략이나 목표가는 따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가장 급한 거는 한 6만 5천 원까지 올라오는 것이 급하다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1년 기다렸는데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더 기다려서 한번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가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다 못해 소개해드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내일 더 많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기업 56개사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효성 등 7곳은 개선이라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기아차 등 6개사는 우수 판정을 내렸습니다. 동반인은 오늘 오전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56개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결과 효성 외에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등 7개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기아차 외에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기, 포스코 등 6개사가 최우수 등급인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등 20개사는 상위 2번째인 양호 등급을, 대림산업 등 23개사는 3번째인 보통 등급을 각각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전국 16개 시도 및 9개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회의를 갖고 지하 공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토부와 지자체 및 관리기관은 신속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 발생 즉시 복구반을 현장에 투입해 2차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굴착 등 공사 현장에는 기관별 관리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고 중장비로 인한 파손 감시 등 현장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5월부터 즉시 시행하고 지하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중장기 종합대책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10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GGGI가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2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개회식의 특별 연설을 통해 다자적 양자적 협력 속에서 GGGI가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홍릉에 세운 한국녹색기술센터가 세계 녹색기술 지식, 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글로벌 녹색성장단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2030년 원전 가동을 완전히 멈추면 국내 총생산이 최대 5%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통상성이 민간 연구기관에 의뢰한 조사보고서를 따르면 2010년 전체 전력 사용에서 24%를 차지했던 원전 비중이 2030년 15%에 그치면 GDP가 0.8%에서 4.1%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원전 비중이 20%가 되면 감소율은 0.7%에서 3.6% 줄고 전력의 25%가 원전으로 충당되면 GDP 감소는 최대 3.5%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당시에는 2030년대 원전 비중을 50%로 설정해 기본 에너지 수급 방안을 마련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42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이 완전히 정지되면서 에너지 수급안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